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은 특권이고 정의는 사치품이며 심지어 샌들 한 켤레조차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세계 탐험은 빈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일상인 10개국을 안내합니다. 어느 나라가 1위를 차지했을지 추측할 수 있나요? 1위, 예멘. 예멘은 아시아 최빈국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도주의적 붕괴 상태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거의 10년 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이 분쟁으로 경제가 파괴되고 의료, 교육, 위생,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가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활기 넘쳤던 사나와 타이즈와 같은 도시들은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습니다. 폭격, 이주, 기반 시설 붕괴로 집은 폐허로 변했고 거리는 하수도 강으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축축한 장작이나 밀수 연료에 의존하여 요리합니다. 깨끗한 물은 사치품이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콜레라와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치명적인 결과와 함께 재발했습니다. 병원에는 직원, 전기, 약품이 부족합니다. 많은 학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학교도 종종 자재나 교사 없이 운영됩니다. 아이들은 외상, 영양실조, 중단된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화 가치는 거의 모든 가치를 잃어 식량과 물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예멘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때 상업과 문화의 요람이었던 예멘은 전쟁. 2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수십 년간의 전쟁과 정치적 격변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입니다. 2021년 외국 군대 철수 이후 경제는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으며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소득은 1,040달러 미만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전기, 물, 난방이 없는 흙벽돌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마을이 파손된 도로로 고립되어 있고 지뢰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무너졌습니다. 진료소는 텐트나 빈 건물에서 운영되며 의약품이나 숙련된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교육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특히 소녀와 여성은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에서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별 기반 배제는 가계 소득을 황폐화시키고 이미 붕괴되고 있는 경제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어린이는 특히 취약합니다. 그들은 영양실조와 질병뿐만 아니라 분쟁 지역에서 자라면서 겪는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족의 생존을 돕기 위해 노동이나 조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전망, 교육 또는 안전이 없는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순수한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식량, 연료,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감정적 빈곤입니다. 3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및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거의 모든 주민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80%에 육박합니다. 육지, 바다, 공중 봉쇄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자 지구의 기반 시설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루에 몇 시간만 배급되고 많은 가정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디젤 발전기와 줄어드는 물품으로 운영됩니다. 하수가 거리에 흐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식량 지원에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가자 지구의 어린이들은 파괴와 트라우마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많은 아이들이 갈등 없는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학교는 폭격, 재건, 다시 폭격되었습니다. 교육은 파업, 공격, 부족으로 인해 자주 중단됩니다. 학교가 열려 있어도 과밀하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빈곤이 낮지만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군사 검문소, 토지 제한,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개발이 어렵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가족은 물가 상승과 토지 및 물에 대한 제한된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팔레스타인인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는 꿈이 아니라 물음표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산다는 것은 경제적 궁핍, 불안정, 불확실성을 매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위, 시리아. 한때 고대 문명의 요람이었던 시리아는 이제 파괴와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격, 포위 공격, 그리고 이주로 인해 국토의 상당 부분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문화유산이 풍부한 알레포, 홈스, 데이르에조르와 같은 도시들은 이제 잔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고 도로, 수도 시스템, 전력망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은 더 이상 많은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재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접근은 수백만 명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폭격당하거나 버려졌고 많은 아이들은 전기가 공급될 때 빌린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여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병원은 의약품, 직원, 그리고 깨끗한 시설이 부족한 포위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가족들은 제한된 인도적 지원이나 비공식적인 일을 하며 생활하며 종종 위험하거나 착취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빵과 같은 일상용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깨끗한 물과 난방 연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사라졌고 공동체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수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 집, 그리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시리아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삶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5위,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산맥에 자리 잡은 타지키스탄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간과되고 개발이 덜 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련 붕괴 후 이 나라는 주요 기반 시설을 잃고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타지키스탄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 특히 러시아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 자금은 국가 GDP의 거의 3%를 차지합니다. 두샨베와 같은 도시 중심부는 넓은 도로와 새로운 정부 건물을 자랑하지만 수도 외곽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정전이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집은 진흙과 돌로 만들어졌으며 지붕은 양모로 단열 처리되어 있습니다. 난방, 깨끗한 물 또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드뭅니다. 도로는 봄에 진흙길로 변하고 강설 중에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교육은 특히 외딴 지역에서 제한적입니다. 학교는 교사와 난방시설이 부족합니다. 보건소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장비가 부족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자급자족 농업과 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생존합니다. 공식적인 빈곤율은 개선되었지만 인구의 약 10%는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간신히 그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삶의 속도는 느리지만 발전도 느립니다. 6위, 동티모르.
동티모르 또는 동티모르는 수세기 동안의 식민 통치와 수년간의 무력 충돌 끝에 2002년에 독립한 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과 석유부에 대한 약속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넘은 지금 그 희망의 대부분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국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기계, 관계시설 또는 안정적인 기상 패턴 없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급 농업에 의존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고 의료시설은 없거나 의약품과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교육은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존재한다면 학교에 가기 위해 진흙과 산악 지형을 걸어야 합니다. 수도 딜리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도시 성장이 확산되면서 비공식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나무와 금속으로 만든 판잣집이 산비탈에 매달려 있습니다. 쓰레기가 햇볕 아래 쌓입니다. 깨끗한 식수는 재활용 플라스틱 통에 보관되고 하수는 개방된 도랑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전기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정전이 흔합니다. 동티모르는 실패한 국가는 아니지만 취약합니다. 지리, 네팔. 숨막힐 듯 아름다운 히말라야 봉우리와 에베레스트 산으로 유명한 네팔은 특히 농촌 및 산악 지역에서 뿌리 깊은 빈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관광 산업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유입되지만 그 부의 대부분은 가장 필요한 마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네팔인 4명 중 거의 1명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외딴 지역에서는 상황이 훨씬 더 나쁩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자급 농업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종종 관계, 비료 또는 시장 접근 없이 기본적인 도구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재배합니다. 언덕과 산에는 흙길로만 연결된 마을 전체가 있습니다. 차량, 진료소,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우기에는 산사태로 인해 접근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카트만두와 포카라와 같이 빠르게 도시화되는 도시에서는 비공식 정착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연과 나무로 만든 빈민가가 강둑과 빈 공터를 따라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스템, 깨끗한 물 및 폐기물 수거 시설이 없습니다. 학교는 과밀하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며 종종 직원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계층 이동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걷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가 빈곤율을 줄이는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 네팔은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파리, 미얀마. 미얀마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깊은 빈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민주적 발전과 외국인 투자의 짧은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는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으며 기업들은 도피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현재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박해받는 로힝야족의 고향인 라카인과 같은 소수 민족 지역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많은 로힝야족은 시민권, 기본권 또는 교육 및 고용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위생시설을 갖춘 과밀한 캠프에서 생활하며 종종 차단되거나 지연되는 원죄에 의존합니다. 양곤 및 만달레이와 같은 도시 중심지에서는 한때 번성했던 지역이 방치된 빈민가로 변했습니다. 정전이 빈번하고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얀마 농촌 지역에서는 병원, 학교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드뭅니다. 도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떠났고 진료소는 문을 닫았으며 통화 가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가족들은 생존을 위해 아동노동, 암시장, 위험한 이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신뢰 및 공포의 위기입니다. 군사정권의 탄압은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9위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지만 그 규모는 깊은 불평등을 감추고 있습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하루 3달러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카라치와 같은 도시에서는 오랑기타운과 같은 빈민가에 수백만 명이 거주합니다. 거리는 포장되지 않았고 하수는 관리되지 않으며 정의는 배급됩니다. 온 가족이 물이 나오지 않는 비좁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도시 빈곤은 엄청나지만 농촌 빈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파키스탄 내륙 지방에서는 학교, 진료소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드뭅니다. 가뭄, 홍수 및 열악한 기반 시설로 인해 농업은 불안정하며 수백만 명이 의존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홍수는 전체 수확량을 휩쓸고 수천 명을 이주시켰습니다. 영양실조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파키스탄 어린이의 절반은 음식과 깨끗한 물 부족으로 인해 발육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은 자금 부족과 과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저임금 교사와 낮은 출석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조는 뚜렷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농장이 관계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근 지역 사회에는 우물조차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 도구에 대한 접근으로도 분열된 나라입니다. 아치구에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곤은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20% 가까이가 여전히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 시대의 상처는 여전히 국가의 사회 및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학살로 사라졌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영향은 남아 있습니다. 푸놈펜에서는 고급 호텔과 쇼핑몰이 폐목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빈민가와 공존합니다. 도시 바로 외곽에는 농촌 빈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많은 마을에 전기 포장 도로 또는 제대로 작동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실에 다니기 위해 몇 마일을 걸어가고 의료 서비스는 도보나 오토바이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은 인구의 대부분을 고용하지만 소규모 농민들은 가뭄, 척박한 토양,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수는 종종 깨끗하지 않은 수원에서 끌어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 배변이 흔합니다. 우기에는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마을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외국인 투자 증가와 관광 부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현대화의 혜택은 일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여전히 음식, 깨끗한 물, 안전한 잠자리를 찾는 생존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돌아갑니다. 때로는 숫자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눈에 띄었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생각하게 만들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